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병원을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기별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갈 때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 열심히 배워서 다음에 검진하러 갈 때는 접수를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학습하기 위해서는 드림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진단 게임을 해봐야 해요. 진단 게임이요? 진단 검사가 아니고 게임? 캐릭터도 있고 재밌어 보여요. 재밌어 보이죠? 이게 바로 준비 톡톡 게임이에요. 준비 톡톡에는 톡톡 조작 기초, 톡톡 절차 이해, 톡톡 영역 이해, 톡톡 선택 이해가 있어요. 톡톡 조작 기초에서는 같은 도형을 맞추는 도형을 맞히기,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는 위치 옮기기, 바나나를 그림자에 맞게 돌리기 미션이 있어요. 맞아요. 톡톡 조작 기초는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화면에서 지시한 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선택해 볼까요? 제대로 수행했다면 잘 해냈다는 의미의 팝업창이 뜰 거예요. 톡톡 절차 이해에서는 햄버거 재료를 순서대로 쌓아 올리는 햄버거 만들기와 병원을 방문해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옮겨서 하는 영화 만들기 미션이 있어요. 맞아요. 순서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키오스크 사용법을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톡톡 영역 이해에서는 하늘, 기찻길, 바다 등 장소에 적절한 교통수단 모르기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 정보 단말기에 오늘 열심히 배워서 다음에 검진하러 갈 때는 접수를 여러 스스로 번 해보고 도전할 수 싶어요. 있으니 미션을 잘 해결해서 해당 버튼을 클릭하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톡톡 선택 이해에서는 제시된 그림과 어울리는 그림을 선택해야 하는 짝꿍 게임과 병원과 연관된 키오스크 버튼 찾기 미션이 있어요. 화면에서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많아 보여요. 드림이는 준비 톡톡이 어땠나요? 게임 캐릭터도 나오고 엄청 재밌었어요. 준비 톡톡을 하니까 다음 단계가 더 기대가 돼요. 그런 생각까지 하다니 칭찬해요. 그럼 준비 톡톡을 모두 잘 해결했다면 이제 병원 키오스크를 학습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얼른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대형 병원에 처음 오면 진료 순서를 신청하는 진료 접수부터 해야 해요. 요즘 대형 병원에서는 무인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서 진료를 접수하거나 진료비 수납하기, 처방전 발급받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네요. 진료 접수부터 해야 되겠어요. 여기 시작하기를 누를게요. 좋아요. 진료 접수하기를 선택해 볼까요? 네, 선택했어요.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 중 접수 수납 항목을 선택해야 해요. 그럼 접수 수납이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접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내 차례를 신청하는 것이고, 수납은 병원 진료가 끝나고 병원에 돈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진료받기 전이니까 접수부터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환자 정보는 진료 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중에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 내가 입력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해 숫자를 입력해 보세요. 그럼 저는 주민등록번호로 해볼게요. 선생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경고문이 나왔어요. 내가 입력한 정보가 틀렸다면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와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해 입력해 주세요. 네, 다시 입력해볼게요. 입력 성공! 환자 정보를 완료하면 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 과목이 보일 거예요. 그럼 진료 과목을 선택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계속 배워볼게요. 어느 곳이 아픈지에 따라서 진료 과목이 달라요. 내가 아픈 부위에 따라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등 알맞은 진료 과목을 선택해야 해요.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이가 아파 병원을 왔어요. 어떤 진료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 치아 모양 버튼이 있어요. 치과예요. 딩동댕! 맞아요! 혹시 진료 과목 선택이 헷갈린다면 진료 과목 버튼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야, 드림이 눈썰미가 좋은데요? 드림이는 정기검진을 어디로 다니나요? 저는 비염 때문에 이비인후과로 다녀요. 이비인후과를 선택해 볼게요. 진료 과목까지 선택했다면 진료 접수가 완료되었어요. 다음으로 접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봅시다. 진료 접수를 완료하면 나의 정보와 함께 나의 진료 순서가 얼마나 남았는지 대기 인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접수증을 출력을 선택해야 해요. 네, 접수증 출력. 버튼 눌렀어요. 잠시 기다리면 종이로 된 접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접수증을 받았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제 차례를 기다리면 되겠네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난 후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진료비 수납과 처방전 받기를 할 수 있어요.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수납과 처방전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배워봅시다. 선생님,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진료 접수를 위해서 접수 수납을 눌렀잖아요. 수납도 같은 접수 수납을 누르면 될까요? 맞아요. 아까 병원 진료가 끝난 뒤 돈을 내는 것을 수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아, 기억나요. 그럼 다시 접수 수납을 누르고 접수와 수납 처방전에서는 수납 처방전을 누르면 되겠네요. 얍! 수납을 할 때도 접수를 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환자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이 부분은 접수 때와 동일하게 진료 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중 선택해서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요즘은 진료 영수증을 인식시키면 쉽게 수납할 수 있어요. 진료 영수증을 인식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봅시다. 진료 영수증에는 여러 개의 검정색 막대기로 이루어진 바코드라는 것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키오스크에 있는 빨간 가로선에 진료 영수증의 바코드를 가져다 인식시켜야 해요. 그럼 저도 진료 영수증의 바코드를 빨간 선에 맞춰서 인식시켜 볼게요. 선생님, 진료 영수증의 바코드를 인식시켰는데 경고 문구가 나왔어요. 바코드의 모양을 세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해서 인식시켜야 해요. 진료 영수증의 바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코드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안내가 나와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바코드의 위치가 가로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진료 영수증을 인식시켜 주세요. 네, 당황하지 않고 바코드의 위치에 딱! 우와! 인식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바코드가 정상 인식되면 수납 및 처방전 발행이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럼 돈을 내고 처방전을 발행해 볼까요?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수납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라면 한 번에 돈을 지불하는 일시불과 여러 개월 동안 나눠서 돈을 지불하는 할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일시불이 좋아요. 일시불 선택할래요. 클릭! 수납할 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요.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해볼게요. 카드 투입구에 신용카드에 있는 금색 IC 칩이 위로 향하게 넣어야 해요. IC 칩이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보게 잡아야 해요. 화면에 보이는 신용카드의 모양과 똑같은 방향으로 투입구에 카드의 위치를 맞춰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 봅시다. 네, 신용카드 넣어볼게요. 수납이 완료되었대요. 엄마가 그러는데 카드를 깜빡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제 카드는 제가 꼭 챙길 거예요. 잠시 기다리면 종이로 된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잘 챙겨야 해요.
처방전은 의사 선생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적어준 내용이에요. 처방전을 약국에 있는 약사 선생님에게 전달해야 나에게 필요한 약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처방전은 약국에 가져가야 하니까 잘 챙겨야겠네요. 야, 모든 단계를 완료하더니 정말 멋져요. 병원에서 혼자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네, 이제는 혼자서도 병원에 가서 진료 접수하고 수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혼자서 연습해보는 실습하기로 넘어가 볼게요.